Guten Tag, guten Abend. Mein Name ist Anna Rielmann. Ich komme aus Deutschland und freue mich unglaublich, heute hier zu sein. 분위기 엄청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네요. 어떡하죠? 자막도 없는데 외국어로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하지만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이 조금 틀리거나 이상해도 봐주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독일에서 온 윤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살짝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국어가 독일어고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불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미, 그 어감, 그 부드러운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처음 듣게 됐을 때 한국어가 아시아의 불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한국어 아름다운 언어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인생은 정말 재밌죠?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외국인을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왜 한국에 왔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저는 이 질문을 너무나 자주 받았어요. 정말 100번이나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에 답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다 설명하고 뭔가 설득시켜야 하는, 계속 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귀찮을 때 그냥 한국이 좋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답하거나 예전에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메일로 전달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빠, 엄마도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평생 지냈어요. 사실 멋진 동네예요. 멋지죠? 하지만 조금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라트비아에서 오셨는데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했어요. 어디 가면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하고 4분의 1 라트비아 사람이라고 꼭 얘기했어요. 뭔가 특별하니까. 그래서인지 처음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을 때 뭔가 다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독일 마을 같은 도시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실 요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싸이, BTS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K-컬처 때문에 실제로 요즘 한국으로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전 지난주 홍대 길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야 봐봐 외국인들 진짜 많다.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외국인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K-컬처 밴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 한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제 K-드라마를 보고 길거리에서 다들 현빈처럼 잘생기는 남자들 많을 줄 알고 우리는 현실을 알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 된 영화가 있어요.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였어요. 전 15살 때쯤 우리 고향에 있는 극장에서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이거 뭐지? 좀 신기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영화들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들 보면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시선이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저도 보면서 많이 불편했지만 이제 뭔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화 중에 수재인 불명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 것 같은데 영어 제목은 Address Unknown인데 이 영화에서도 소외된 자들이 사회에 뒤처진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논문까지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한국에 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K-드라마, K-팝만 보고 들었으면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환상을 가지고 실망했을 수 있는데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한국은 생각보다 괜찮네.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착하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독일에서 신문방송학과랑 한국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다음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 EBS 라디오에서 잠깐 조연출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MC분이 연극 배우였어요. 그 당시에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국립극단으로 갔었는데 연극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한 아버지에 대한 일대기, 한 삶을 그리는 자전적 작품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저도 이렇게 무대에 서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직관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무튼 한국에서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대학원 열심히 알아본 다음에 입시 준비하고 한국기술종합학교에서 연극원 연기가 첫 외국인으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시험 어려웠어요. 박사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나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전 정신,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 사실 용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발 위에 문신이 있어요. 라틴어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서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 문장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클로즈업까지. 네. 그래서 저는 앞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뜻을 갖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반드시 길이 나오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 뜻을 품고 한국에서 연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연기자로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떠올리는 거 있나요? 잘 안 들리겠지만 이주 여성, 뭐 외국인 며느리, 관광객, 영어 선생님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냥 안나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2014년 제가 처음으로 신문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기사 헤드라인이 외국인 며느리만 하는 배우 편견 깔래요. 깰래요? 편견 깰래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 저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CGNTV에서 그 당시에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었는데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저한테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하나 셰핑, 한국 이름 서서평이었는데 제가 캐스팅 과정을 마치고 전주, 광주, 그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소외된 자들 돌봐주고 인생을 헌신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서평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소외된 자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이런 멋진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저도 작품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마지막 촬영 날 인상 깊었는데 그때 광주 한 작은 집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장면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처음명을 종이 위에 글 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라는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촬영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한 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었어요. 안나 배우님 한 번만 더. 네, not success but service.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서 계속해서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단어를 문장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서서평 선교사님 이렇게 멀리에서 왜 한국에 왔을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까요?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한 문장 안에서 다 드러낸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 인생이 있어서 이것도 한 소명이 된 것 같아요. 유명한 배우 말고 좋은 일을 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방송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고 연극을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 바로 사람들 가까이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비스의 그 섬김의 열매를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14년에 제가 외국인 며느리 역할을 안 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8년 국립극단에서 텍사스 고모라는 작품에서 외국인 며느리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제 역할 이름은 키르기스탄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키르기스탄에서 온 여인. 왜냐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 여성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공연에서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온 여인, 한국 코리안 트림을 안고
한국으로 왔는데 힘들어해요. 동시에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텍사스 고모의 한국 여성의 이야기도 나와요.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고. 이 작품을 하면서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 온 여성분들도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공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한 번 다시 느껴졌어요. 제가 왜 배우 일을 하고 싶은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극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기 인생길에 열심히 걸어가고 계실 텐데 어떨 때는 이쪽 길 갈까 저쪽 길 갈까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고민과 두려움도 많을 텐데 사실은 길이 우선이 아니고 뜻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나중에 목적과 뜻도 조금씩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여기 한국에서 알게 됐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름다운 한국어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